그렇게 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냥 애시당초 경시에 발을 담그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가을에 수학엔 뭐가 많이 있을까요? 어떤 행사? 바로 경시대회. 네. 가을에만 뭐 많은 건 아니죠. 보통 이제 반기마다 진행되는 경시대회는 1학기 때도 있었고 2학기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못 봤던 친구들 그러면 이제 이번 학년 잘 좀 공부했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잖아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경시대회 할까요? 말까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왜 할까요? 말까요? 고민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시대회 기출문제를 아이랑 풀고, 물론 아이가 풀죠. 엄마가 풀지는 않지만 아이가 풀고 틀린 걸 고치고 고칠 때마다 고칠 때 어렵다고 이제 질질 짜고 막 짜증 내고 막 이게 싫으니까. 그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경시대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진이 빠질까봐 이제 내심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경시대회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될까? 기출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될지 안 될지는 풀려봐야 알잖아요. 미리 너무 앞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시대회는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시대회.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많아지는데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선행 나가느라 경시대회 할 마음이 막 이렇게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학년 때 아무래도 경시대회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바로 성대 경시입니다. 성대 경시가 예전에는 뭐 교대 영재원 아이들 이렇게 지원할 때 자소서에 성대 경시 쓸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성대 경시 나가서 나 무슨 상 받아봤다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네. 그래서 막 성대 경시에서 되게 좋은 상을 받았던 친구들이 뭐 그렇게 해서 영재원 교대 영재원에 합격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막 생기면서 막 입소문을 타면서 막 성대 경시 막 붐이 일고 막 그런 성대 경시가 이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이름을 좀 바꿔서 물론 지금도 주체는 맞죠. 주체는 맞는데 이름이 전국 영어 수학 학력 경시 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 창에 성대 경시 이렇게 치시면 이 사이트가 딱 나와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경시 대회를 추천이라기보다 우리가 이 정도 심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는 추천이죠. 저는 심화의 깊이를 깊이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은 더 깊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물론 초등학교 때 심화가 뭐 중등 심화랑 뭐 견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초등 심화 잘해놓으면 중등 심화 때 잘하느냐 꼭 우리가 이렇게 딱 결론이 있는 그런 논쟁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중등 심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이 확보돼야지 공부를 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력이라는 건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형성될지는 사실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심화를 좀 더 깊이 있는 심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보는 거.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도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성대경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 일단 특징이 있어요. 일단 1학년 뭐 최상위 이런 것보다는 뭐 훨씬 어려운 문제집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하는 친구도 요새 워낙 많잖아요. 진짜 잘해? 그럼 너 여기 있는 문제도 잘해? 이런 마음으로 이거 풀려보시는 거 좋아요.
아이들이 막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잘한다고 막 진도를 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 학년 깊이 있는 심화는 못하고 5, 6학년 풀 줄 있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심화를 좀 챙겨가는 차원에서 꼭 대회를 나가라 뭐 이런 어떤 권유가 아니라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자 그런 거고요. 또 이 책은 이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이런 문제집은 그냥 딱 들었을 때 내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송대용식 문제집은 내가 마음먹을 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시대회를 보기 한 3달 전? 뭐 이때부터 판매가 시작되고 뭐 막 많이 사면 저학년 것들은 막 품절되고 막 이런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중고로 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시대회 시즌이 아닐 때는 구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르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전에 다른 영상이나 뭐 라방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교재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자, 일단은 이 교재 안에 10회, 최근 10회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앞에 딱 보면은 이제 몇 회가 이렇게 되어 있고 OMR 작성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데요. OMR은 우리가 OMR 때문에 틀릴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답지에는 맞게 썼는데 OMR 체크에 틀려서 점수가 안 나왔다, 뭐 상을 못 받았다. 그게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OMR 연습한 경험 자체가 엄청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진짜 중등 가서 실전에서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럴 때 실수 안 하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내가 쌓았다, 우리 아이가 경험하게 됐다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뭐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연습시키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인위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거를 좀 바라지 막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거를 굳이 1학년에서 실수할 수 있죠. 그냥 그거는 감안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한 1, 2주 전에 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죠. 물론 가서도 듣겠지만 가서 이제 좀 아이가 긴장하다 보면 잘 숙지를 못하고 질문을 못하고 그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만 한두 번만 해보면 된다. 일단 30문항이 있어요. 한 회에 30문항 시험을 보고 1시간 반. 자, 그러면 경시대회를 보러 가려면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아이들 경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정해진 강제적 환경 안에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아도 엎어서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못 푼 문제에 끙끙대면서 풀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막힌다고 해서 뒤에 문제를 안 풀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거 잠깐 놔뒀다가 뒤에 거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풀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시험을 볼 때 좋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도 되고, 이 90분 안에 푸는 연습은 초반부터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이상은 진행하고 나서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이거를 똑같은 걸 문제집을 2권 사라고 많이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또 다 복사해가지고 너무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5회분을 풀고 뒤에 거를 할 때부터 90분의 시간을 잴지, 아니면 한 권은 그냥 좀 여유 있게 풀고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할 때 그때 이제 90분씩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90분에 대한 연습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한 3, 4주 전부터 조금씩 그렇게 연습을 하게 하면 돼요. 이게 몸이 시간에 맞게 길들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집에서도 90분 전에 문제를 다 풀었어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최대한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뭐 지역별로 평균 점수는 얼마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점수대마다 퍼센테이지는 어떤지, 그리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상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커트라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문항별 정답률이 낮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배점이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잘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점만 높으면 어려워. 배점이 낮으면 쉬워. 이런 고정관념 아이한테 너무 전달하는 것보다 아이가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려면 배점이 높아도 그중에 쉬운 문제, 그러니까 조금 생각보다 쉬운 문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고 배점이 낮아도 살짝 어려운 문제에서 어김없이 걸려드는 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시험을 잘 본다는 거는 그런 것들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난이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걸려들지 않게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10회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틀리면 그 문제가 정답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몇 회분을 풀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종이접기 문제만 항상 틀려. 아니면 뭐 우리 아이는 경우의 수 문제만 틀려. 이렇게 영역별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영역만 우리는 이제 알고 그 문제 난이도는 우리가 이제 문제만 봤을 때는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면 사실 좀 판단이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문항별 정답률을 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정답률이 되게 높은 뭐 80% 가까이 나오는 문제를 틀렸다. 그거가 그런 문제가 되게 많고 뒤에 있는 문제를 생각보다 잘 풀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앞에 부분을 공략해서 시험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갈 친구들은 그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시험을 보러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는 친구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총 30문제 중에서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5점짜리 뒤에 마지막에 28, 29, 30이 이제 핵 어려움. 진짜 짱 어려움. 가끔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걸 1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 우리가 잘한다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시면 안 돼요. 풀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우리는 그런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초중고를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나중에 수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괜찮아, 뭐 5점짜리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이걸 다 틀려. 이거 너무 이러지. 그러니까 극과 극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점수 배점이 좀 다 다른데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세요. 한 번에 3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느냐? 그건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90분 정도를 준 문제인데 그걸 아이한테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 문제집을 푸는 건데 90분 동안 풀 만큼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30문제를 다 풀라고 시킨다? 좀 어려워요. 근데 또 앞에서부터 풀면은 너무 앞에 쉬운 게 몰려 있고 뒤에는 어려운 게 몰려 있으니까 이제 홀수 번호, 짝수 번호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난이도를 좀 분산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개 중에는 하나의 문제 안에 두 개가 세트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엮어서 푸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렇게 해보고 그냥 30문제 그냥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하면 그냥 풀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학년 경시에 나오는 유형들을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대표적으로 규칙과 경우의 수죠. 이제 물론 이제 뭐 길 가는 거, 뭐 빈칸 안에 뭐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에 조건에 맞게 넣는 거 이런 것들, 뭐 도형을 자르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채워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 연산 이런 거나 도형의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문제를 좀 기입다 파는 게 좋지. 초반부터 이것도 틀렸어, 막 이것도 연습시키고 저것도 틀렸어, 저것도 연습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막 중구난방으로 연습을 시키시는 거는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 문제를 최대한 덜 틀리는 거 중요해요. 수를 이용한 문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1부터 99까지 수를 모두 썼습니다. 숫자 9는 숫자 0보다 몇 개가 더 많습니까? 이렇게 수와 숫자의 개수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거에 맞는 수가 몇 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0, 1, 2, 3, 4, 5가 적힌 주사위를 던져서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그러니까 연산을 사용하면서 경우의 수를 찾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수 연산 앞쪽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좀 잘 풀 수 있게 하는 게 좋죠. 그럼 이제 요거를 준비하기에 좋은 어떤 문제집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보자면 보통 1학년 성대경시 기출을 좀 잘 풀려면 1032 풀이나 뭐 최강 TOT 이런 문제집들을 좀 경험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가 전기랑 후기랑 또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우리가 뭐 최상위 한번 좀 풀어봤다고 해서 그럼 성대공식 기출을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 있는 거냐? 뭐 꼭 이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최상위가 되게 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집들 외에 뭐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그런 뭐 해법 경시를 먼저 해보시고 성대공식 도전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이들하고 문제집을 쭉 풀고서는 이제 고칠 때 그냥 무작정 엄마가 다 설명해 주시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보려고 생각하거나 막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았으면 좋겠거나 이러면 막 빨리 뭔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막 이렇게 문제 풀이를 다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문제를 풀어주면 아이는 푼 게 아닌 게 돼서 그냥 그 문제를 안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결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본인이 실수에 틀린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수정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또다시 다시 혼자 또 다시 푸는 거예요. 오답을 다시 풀고 다시 또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 그때도 막 풀이를 열광하시는 것보다는 아이의 풀이에 대해서 흔적을 남겼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성대경 씨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답만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답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쓰는 것부터 연습을 시켜도 정답률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쓴 흔적들을 보고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런 걸 먼저 듣고 그다음 이제 풀이가 조금씩 힌트처럼 들어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지금 전반적으로 쭉 풀고 오답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시키는 형태로 경시 연습을 시킬 거라면 그냥 애시당초 경시에 발을 담그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건 나쁜 거예요. 시험을 내가 보기 위해 문제집을 외워가는 패턴을 내가 공부한다?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냥 애시당초 시험에 응시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아이 실력을 점검하러 간 거지. 얘가 대상을 받으면 얘가 뭐 서울대가 보장되고 대상을 안 받으면 서울대가 보장이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초등은 그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받아도 얘가 중등 내신에서 완전히 탑을 못 찍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이 경시대 성적이 나의 앞으로의 향후 실력을 장담해 주는 게 절대 아니라서 그런 방식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다 풀고 복습을 할 때 복습을 아이들이 하는 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걸 아니면 굳이 쌍둥이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어요. 시험을 좀 보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왕 보러 가는 거 잘 보면 좋은 거잖아요. 아이들은 좋은 경험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답 문제만 골라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회차를 그냥 다 풀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런 상황이 생겨요. 첫 번째 문제집에서는 안 틀렸던 문제집을 두 번째 문제집은 풀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네. 이런 걸 통해서 얘가 이런 실수를 하네라는 걸 엄마가 좀 캐치하시면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얘기해 주면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잘 생각하면서 풀어봐. 이런 한마디 해주시면 좋죠. 그럼 확실히 더 긴장해서 신경 써서 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답만 풀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전체를 두 번째 문제를 싹 풀어볼지 아니면 뭐 5회분이 5회분을 싹 푼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보통 첫 번째 문제를 다 끝내고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이 기간이 이 경시 시험을 보려고 하는 시간과 맞닿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오답만 좀 연습을 시켰어도 뒤로 갈수록 제가 아까 보러 가기 전에 90분 앉아서 푸는 거 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래도 2, 3회분 정도는 90분 시간 안에 그냥 전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요. 조건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내가 경우의 수가 보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런 기준을 찾으면 안 틀리겠구나. 이런 걸 계속 배우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풀면은 뭐 앞으로 잘하냐 이런 문제보다 수학을 잘해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 문제를 푸는 태도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모든 문제집에서 우리가 갖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태도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17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아직 그래도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뭐 너무 이렇게 점수 결과에 영연해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나들이 겸, 네, 좀 공부하고 그날 좀 약간 이벤트처럼 끝나고 나오면 좀 뭐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저는 좀 경시대회 날이 뭐 친구랑 거기 가서 만나게 된다거나 친구랑 끝나고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온다거나 약간 이벤트성으로 아이들한테 경험을 시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경시대회 중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대경시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공부 중이시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